저는 올해 68입니다. 이 동네에 산 지도 그만큼이에요. 정확히는 38년째입니다. 첫째 아들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요. 이사 온 게요. 그때만 해도 이 동네는요. 다세대 주택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높은 건물 없었죠. 골목마다 슈퍼가 있었고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가득했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만 늘어났고요. 아이들 목소리는 사라졌어요. 골목 슈퍼도 하나둘 문 닫았죠. 대형마트가 생기면서요. 편의점도 많이 들어섰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요. 골목 끝 슈퍼에 갔어요. 영자네 슈퍼라고요. 간판도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죠. 문은 삐걱거렸고요. 계단은 좀 위험했어요. 하지만 전 그게 좋았습니다. 익숙했거든요. 주인 할머니는 제 동갑이었죠. 이영자 씨라고요. 우린 매일 만났습니다. 38년 동안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비 오는 날도요. 제가 입원했을 때만 빼고요. 영자 씨는 참 특별한 분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이사 온 날이었죠. 짐 정리하다가 저녁 됐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요. 가게를 찾았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슈퍼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영자 씨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이 동네는 처음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20년 장사하면서요. 그때 영자 씨는 40대였어요. 저보다 훨씬 활기찼죠. 라면 드시려고요? 이것도 같이 사세요. 계란 한 판을 권했어요. 김치도 하나 집어줬고요. 이사 온 날은 힘드시죠? 제대로 드셔야 해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모르는 동네에 와서요. 누가 저를 챙긴다는 느낌이요.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유 사러 갔죠. 영자 씨가 기억하더라고요. 어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잘 주무셨어요? 라면 맛있게 드셨고요. 신기했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을 텐데요.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이 동네는 작아요. 다 가족 같은 곳이에요. 하나하나 챙기는 게 당연하죠.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영자네 슈퍼에 가게 된 게요. 처음 10년은 바빴어요. 아이들 키우느라요. 첫째가 초등학생이었고요. 둘째는 유치원생이었죠. 남편은 회사 다녔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봤고요. 매일 아침 7시면요. 아이들 도시락 싸야 했어요. 재료가 떨어지면 급했죠. 그럴 때마다 영자네 슈퍼였어요. 오늘은 뭐가 필요해요? 영자 씨가 물었죠. 햄이요, 계란이요. 아, 김도 떨어졌네요. 말하면 척척 찾아줬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죠? 이 햄이 맛있어요. 우리 딸도 이거만 먹어요. 영자 씨도 딸이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였죠. 그래서 더 통했나 봐요. 아이 키우는 이야기 하면서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또 그러시더라. 애들 간식 너무 많이 준다고. 제가 하소연하면요. 영자 씨는 맞장구 쳤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아. 요즘 애들이 어디 그래? 그렇게 우린 친해졌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첫째는 대학 졸업하고요.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둘째는 결혼했죠. 서울로 이사 갔고요. 남편은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멀쩡했는데요. 저녁에 쓰러졌어요. 병원 가는 길에 돌아가셨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 치르는 일주일 동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왔고요. 딸은 매일 와서 울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아빠가 이렇게 가시면요. 저도 울기만 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나니까요. 집이 너무 컸어요. 너무 조용했고요.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딸은 가끔 들렀어요. 하지만 바빴죠.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요. 이해했습니다. 다들 자기 삶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외로웠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영자네 슈퍼가 더 중요해진 게요. 매일 아침 7시면요. 습관처럼 나갔어요. 영자 씨를 보러요. 언니, 어제는 어땠어요? 잘 주무셨어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누가 저를 걱정한다는 거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어제 딸이 왔었어. 반찬 많이 해줬지 뭐야.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도 비슷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딸은 부산에 산다고요. 1년에 2번 온다고요. 우린 비슷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요. 자식이 멀리 있는 것도요. 그래서 더 의지했나 봐요. 서로에게요. 언니, 오늘 김치 신선해요. 어제 들어온 거예요. 이거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영자 씨는 늘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걸 골라줬죠. 상한 건 절대 안 줬어요. 언니한테 어떻게 그래요? 우리 단골이잖아요. 단골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저도 영자 씨를 챙겼죠. 영자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병원은 다녀왔어? 그러면 영자 씨는 웃었어요. 괜찮아, 언니. 나이 먹으니 그런 거지. 언니도 조심해요. 그렇게 우린 38년을요. 함께 살아왔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죠. 열이 많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만났죠. 영자네 슈퍼도 못 갔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영자 씨 걱정도 됐고요. 내가 안 가니까 궁금하시겠다. 휴대폰으로 문자 보냈어요. 영자 씨, 나 코로나 걸렸어. 일주일 후에 갈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많이 아파요? 혼자 계신데 어떡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영자 씨. 약 먹고 있어. 곧 나을 거야. 전화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봉지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과일이었죠. 귤, 사과, 배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도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드세요. 빨리 나으세요.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영자. 눈물이 났어요. 혼자 앓고 있는데요. 누가 챙겨준다는 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흘 뒤였습니다.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죽이었어요. 따끈한 호박죽이었죠. 메모가 또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끓였어요. 혼자 계시니 걱정돼서요. 꼭 드세요. 마이너스 영자. 그 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날 챙기는 사람이요. 가족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영자 씨뿐이었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딸은 바빠서 못 오고요. 동생들은 각자 바빴죠. 친구들도 연락 뜸했고요. 영자 씨만 있었습니다. 매일 문자 보냈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열은 내렸어요? 힘내세요, 언니. 그 문자들 보면서요. 버텼습니다. 일주일 후 완쾌됐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이요. 영자네 슈퍼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영자 씨가 달려왔어요. 언니, 다 나았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자 씨.
죽이며 과일이며. 언니가 다 갚을게.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이에 그게 어디 있어. 아플 땐 서로 챙겨야죠.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영자 씨는 제 가족이라고요. 피는 안 섞였어도요. 마음으로 연결됐다고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았어요. 영자네 슈퍼 건물주가요. 바뀌었다는 얘기였죠. 원래 건물주는 착했어요. 할머니셨는데요. 월세를 10년째 안 올렸대요. 영자 씨 사정 아니까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건물은 아들이 물려받았대요. 서울 사는 사업가라고요. 걱정이 됐습니다. 월세 올리는 거 아니야? 영자 씨한테 물어봤어요. 건물주 바뀐 거 알아? 월세는 괜찮아? 영자 씨는 한숨 쉬었어요. 아직 연락은 없어. 근데 걱정되긴 하지. 요즘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영자 씨한테서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언니, 건물주한테 연락 왔어. 월세 올린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린대? 영자 씨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요. 2배요, 언니. 지금의 2배. 도저히 못 내겠어. 세상에 2배라니요. 그게 말이 돼? 건물주한테 사정 얘기했어? 영자 씨는 울먹였어요. 얘기했지. 38년 장사했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근데 안 된대. 시장 가격이라고. 못 내면 나가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38년이나 한 가게를. 영자 씨는 한숨만 쉬었어요. 어쩔 수 없지, 언니. 세상이 다 그렇잖아. 돈이 최고인 세상인데. 전화 끊고 며칠 동안요. 잠을 못 잤습니다. 영자 씨 생각뿐이었죠. 가게 없으면 뭐 하실까요? 수입이 없는데요. 나이도 이젠 많으신데요. 저도 걱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 걱정도 됐습니다. 영자네 슈퍼 없으면요. 전 어디 가야 하죠? 매일 아침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말을 걸죠?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2월 중순이었죠. 아침 7시였어요. 평소처럼 밖에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었죠. 슈퍼 쪽으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멀리서도 보였거든요. 문이 닫혀 있는 게요. 불도 꺼져 있었고요. 오늘 늦게 여시나? 가까이 가봤습니다.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휴업합니다. 딱 그 네 글자뿐이었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휴업? 왜? 아프신 건가? 아니면 설마 폐업? 손이 떨렸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 씨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죠. 영자 씨,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옆집 분이 나왔어요.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영자 씨 안 계세요. 어디 가셨는데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어제 폐업 신고했대요. 가게 접는데요, 완전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폐업이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옆집 분도 한숨 쉬었어요. 월세 못 내서요. 건물주가 2배 올렸잖아요. 영자 씨가 못 버틴 거죠. 어제 문 닫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영자 씨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을까요? 왜 혼자 결정했을까요? 바로 전화했어요. 받지 않더라고요. 1번, 2번, 3번. 계속 전화했습니다.
모두 통화 중이었어요. 문자를 보냈죠. 영자 씨, 전화 좀 받아요. 왜 가게 닫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시계만 봤습니다. 8시, 9시, 10시. 시간은 가는데요. 전 멈춰 있었어요. 영자 씨만 생각났습니다. 지금 뭐 하실까? 혼자 집에 계실까? 많이 힘드시겠다. 점심때가 됐어요. 밥을 차려야 하는데요. 부엌에 설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산 두부가 있었죠. 영자네 슈퍼에서 산 거요. 그걸 보니까 또 눈물 났어요. 이제 못 사는구나. 영자 씨가 준 두부. 이게 마지막이구나.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로당 회장님이었죠. 안에 계세요? 문 좀 열어줘요.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놀라셨어요. 왜 이래요? 울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가게 하나 없어졌다고요. 이렇게 울고 있다니요. 영자네 슈퍼요. 폐업했대요. 회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나도 아침에 봤어. 깜짝 놀랐지. 동네 사람들 난리야. 다들 영자네 슈퍼 가는데 그 말에 조금 위로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영자네 슈퍼를요. 필요로 하는구나.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경로당에 모여요. 동네 사람들이요. 영자 씨 일로 회의해요. 같이 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명쯤 됐을까요? 모두 영자네 슈퍼 단골들이었죠.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다들 아시죠? 영자네 슈퍼 일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요? 월세가 문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월세는 돈 문제였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십시일반하면 어때요? 우리가 조금씩 모으는 거죠. 그럼 영자 씨 도울 수 있잖아요. 회장님이 눈을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얼마씩 낼까요? 한 10만 원씩? 다들 찬성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찬성했죠. 저도 낼게요. 영자 씨 도와야죠. 이틀 동안 돈을 모았어요. 동네 사람 50명이요. 10만 원씩 냈습니다. 500만 원이 모였죠. 큰 돈은 아니었어요. 월세 2배 내기엔요. 부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었죠. 우리의 진심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자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미안해요. 인사도 못하고 가게 닫아서 손님들한테 뭐라 말할까봐 너무 창피해서요. 그냥 조용히 문 닫았어요. 이해해줘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바로 전화했어요. 이번엔 받으셨어요. 영자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 씨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왜 창피해요? 영자 씨 잘못 없잖아요. 건물주가 나쁜 거지. 영자 씨는 울먹였어요.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38년 장사했는데 모아놓은 돈 하나 없고 월세도 못 낼 형편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님들한테 무슨 얼굴로 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영자 씨,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동네 사람들이 돈 모았어요. 500만 원이요. 영자 씨는 놀랐어요.
뭐라고요? 500만 원을요? 왜 그렇게까지? 제가 뭐라고? 또 우는 소리였어요. 영자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저뿐만 아니라요. 동네 사람 모두요. 38년 동안요. 우리 곁에 있어줬잖아요. 이젠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영자 씨는 한참 울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 돈으로도 월세 2배는 힘들어요. 건물주가 안 봐준대요. 회장님이 받아서 말했어요. 영자 씨, 전 경로당 회장이에요. 우리가 건물주한테 갈게요. 같이 사정해 볼게요. 동네 사람들 서명도 받을게요. 끝까지 해볼게요. 영자 씨는 또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회장님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영자네 슈퍼 살리기라고요. 동네 사람 100명이 서명했어요. 그걸 들고 건물주를 찾아갔죠. 회장님, 그리고 몇 분이요. 건물주는 서울 사시는 분이었어요.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죠. 처음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월세 문제로 왔어요. 건물주님 좀 뵙고 싶어요.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바쁘세요. 다음에 오세요. 회장님이 강하게 말했어요. 우린 안 갑니다. 만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비서가 당황했어요. 결국 건물주가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이 서명지를 내밀었어요. 영자네 슈퍼 아시죠? 38년 장사한 곳이요. 월세 좀 조정해 주세요. 건물주는 서명지도 안 봤어요. 시장 가격입니다. 불만 있으면 나가세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38년이에요. 38년. 한 사람 인생이에요. 건물주는 코웃음 쳤어요. 장사는 장사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논리를 따라야죠. 회장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영자 씨는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요. 이웃이에요, 가족이에요. 건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요. 저는 건물주일 뿐입니다. 월세 못 내면 나가야죠.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어요. 우린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모두 침묵했죠. 저는 눈물만 났어요. 이게 세상이구나. 돈이 전부구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 씨한테 전화했어요. 영자 씨, 미안해요. 건물주가 안 들어줘요. 영자 씨는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언니. 이미 예상했어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여러분 마음만으로도요. 정말 감사했어요.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체념한 목소리였죠. 전화 끊고 한참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요. 슈퍼 앞에 갔어요. 그냥 서 있었죠. 닫힌 문 앞에서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영자네 슈퍼가 제 아침이었는데요. 이젠 그게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볼까 했죠. 가봤어요. 알바생이 웃으며 계산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었어요. 전 그냥 손님일 뿐이었죠. 대형마트에도 가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했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영자네 슈퍼는 달랐는데, 거기선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서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말할 수 없었어요. 가게 하나 없어졌다고요. 이렇게 힘들다고요. 웃기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날씨가 추워서. 넌 일 잘하고 있고? 딸과 통화하면서도요. 영자 씨가 생각났습니다. 영자 씨는 뭐 하실까? 많이 힘드시겠다. 혼자 계시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2월 말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또 돌았어요. 영자네 슈퍼 자리예요. 편의점 들어온대요. 대형 프랜차이즈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자 씨 자리에 편의점이 그날 저녁이었어요. 또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왔죠. 30명쯤 됐을까요? 다들 화가 나 있었어요. 편의점이라니. 영자네 슈퍼 자리에. 이건 아니잖아. 회장님이 진정시켰어요.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계약 끝났대요. 다음 달에 들어온대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뭐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영자 씨는 어떻게 하고요? 회장님은 한숨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더 이상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40대쯤 됐을까요? 제가 생각이 있어요. 모두 그분을 봤죠. 크라우드 펀딩이요. 인터넷으로 모금하는 거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영자 씨 사연 올리면요.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회장님이 물었어요. 그게 뭔가요? 잘 모르겠는데. 젊은 분이 설명했어요. 온라인으로 기부받는 거예요. 영자네 슈퍼 이야기 올리고요. 전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공감하면 기부해요. 10만 원도 되고요. 10,000원도 되고요. 1,000원도 가능해요. 저는 잘 몰랐지만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해봐요. 영자 씨 도울 수 있으면요. 뭐든 해봐야죠. 다들 동의했어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젊은 분이 글을 썼어요. 영자 씨 이야기를요. 38년 장사한 것을요. 동네 사람들 챙긴 것을요.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영자네 슈퍼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제 삶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기서 시작했죠. 영자 씨는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요. 마음으로 연결됐어요. 38년 동안요. 다른 분들도 말했어요. 영자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해요. 아이들도 영자 씨 좋아했어요. 과자 하나 사도요. 인사하고 웃어줬잖아요. 글이 완성됐습니다. 사진도 함께 올렸어요. 영자네 슈퍼 사진이요. 낡은 간판 사진이요. 영자 씨 웃는 얼굴도요. 3일 만에 올라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예요. 영자네 슈퍼를 살려주세요. 제목이었죠. 목표 금액은 2천만 원이었어요. 월세 1년치였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용했어요. 기부가 몇 건 없었죠. 20만 원쯤 모였을까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안 되나 봐. 사람들이 관심 없나 봐.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기부가 폭발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요. 글을 공유했대요. SNS에 올렸다고요. 저도 어릴 때 단골 슈퍼 있었어요. 할머니가 과자 주셨죠. 그 추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영자네 슈퍼 꼭 살려야 해요. 그 글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기부할게요. 우리 동네도 그런 가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곳 사라지잖아요. 꼭 지켜야 해요. 기부금이 쏟아졌어요. 10,000원, 30,000원, 1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도 냈어요.
제 어머니도 슈퍼 하셨어요. 평생 일하셨죠? 영자 씨 응원합니다. 일주일 만에요. 목표 금액을 넘었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요. 3천만 원이 모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많아. 아직 희망이 있어. 저도 울었어요. 영자 씨 구했어요. 가게 다시 열 수 있어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영자 씨한테 연락했어요. 회장님이 전화했죠. 영자 씨, 들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설명했어요.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를요. 전국 사람들이 도운 것을요. 3천만 원 모인 것을요. 영자 씨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 같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말했어요. 영자 씨는 특별해요. 38년 동안요.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사람들을 챙겼잖아요. 그게 다 돌아온 거예요. 영자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영자 씨, 갚을 거 없어요. 그냥 다시 열어요. 우리한테 돌아와요. 매일 아침 만나요. 그게 전부예요. 영자 씨는 약속했습니다. 열겠습니다, 언니. 꼭 다시 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영자네 슈퍼가 다시 열었어요. 건물주와 재계약했대요. 3천만 원으로요. 2년치 월세 냈다고요. 나머지 돈은요. 가게 수리에 썼대요. 오래된 냉장고 바꾸고요. 간판도 새로 만들고요. 바닥도 고쳤대요. 개업날 아침이었습니다. 7시에 가게 앞에 갔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50명도 넘었을 거예요. 모두 웃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 씨가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새 앞치마를 입고요. 머리도 새로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환호성도 나왔죠. 저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자 씨를 껴안았어요. 영자 씨,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영자 씨도 저를 안았어요. 내가 더 고마워, 언니. 여러분이 없었으면요. 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려줬어요. 이 은혜 평생 못 잊어요. 둘이 한참 울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울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가게는 난리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왔죠. 두부 사러, 우유 사러요. 계란 사러, 라면 사러요. 필요 없는 것도 샀어요. 그냥 영자 씨 보러요. 얼굴 보러 온 거죠. 저도 우유 샀습니다. 집에 우유 있었지만요. 상관없었어요. 영자 씨를 보는 게 중요했죠. 언니, 오늘 우유 신선해요. 이거 드시면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돌아왔구나. 제 아침이 돌아왔구나. 영자 씨도 눈물 글썽였어요. 나도 몰랐어, 언니. 가게가 내 전부인 줄. 손님들이 내 가족인 줄. 여러분 없으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 가게가 제 집인 줄. 영자 씨가 제 하루인 줄. 제 삶인 줄. 그날 오후였습니다. 텔레비전 기자들이 왔어요. 뉴스에 나간대요. 사라질 뻔한 동네 슈퍼. 이웃들이 살렸다. 그런 제목이었죠. 영자 씨가 인터뷰했어요. 38년 장사했습니다.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손님들이 가족이니까요. 제가 없으면 불편하실까 봐요. 그래서 매일 문 열었죠. 근데 이번에 포기하려 했어요.
월세를 못 내니까요. 나이도 많고 힘드니까요. 근데 동네 분들이요. 전국 분들이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요. 여기 있을 겁니다. 손님들 곁에요. 이웃들 곁에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저도 인터뷰했어요. 영자네 슈퍼 없으면요. 제 하루가 없어요. 매일 아침 7시면요. 여기 와서 시작하거든요. 우유 사고, 두부 사고요. 영자 씨랑 얘기하면서요. 하루를 시작하죠. 그게 38년이에요.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가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 삶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영자 씨가 돌아와서요. 제 아침도 돌아왔어요. 뉴스는 저녁에 나갔어요. 전국에 방송됐죠. 반응이 뜨거웠대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요. 나도 그런 가게 있었는데 요즘은 다 없어졌어. 이런 가게 꼭 지켜야 해. 영자 씨 응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편의점이 편하긴 하지만요. 영혼이 없어요. 영자네 슈퍼 같은 곳이요. 진짜 이웃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 댓글 보고 울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금은 5월입니다. 영자네 슈퍼 다시 연지요. 2달쯤 됐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갑니다. 7시면요. 언니, 오늘은 뭐 사러 왔어요? 영자 씨가 묻습니다. 웃으면서요. 오늘은 계란이요. 어제 김치 맛있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하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확실히 알아요. 가게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게 제 삶이었다는 걸요. 단골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요. 영자 씨도 알았대요. 장사가 아니라 삶이었다고요. 손님이 아니라 이웃이었다고요. 나도 배웠어, 언니. 영자 씨가 말했어요.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전국에 응원하는 분들이요.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영자 씨가 있었고요. 동네 이웃들이 있었고요.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린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38년 동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자 씨가 계신 한요. 제 아침도 계속될 거예요. 골목 끝 슈퍼에서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로요.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로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와요. 뉴스 보고 찾아온다고요. 영자네 슈퍼 맞죠? 여기 꼭 오고 싶었어요. 영자 씨는 반갑게 맞아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왔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젊은 분들이 말해요. 사실 필요한 건 없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런 가게가 남아 있어서요. 참 좋아요. 영자 씨는 웃으면서요. 과자 하나 건네줘요.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서비스예요. 그분들이 놀라죠. 아니에요, 살게요. 돈 드릴게요. 영자 씨는 고개 저어요. 괜찮아요. 멀리서 왔잖아요. 이 정도는 드려야죠. 그게 영자 씨예요. 그렇게 사람 챙기는 분이에요. 38년 동안요. 한결같이요. 어제도 한 분이 왔어요. 부산에서 왔다고요. 영자네 슈퍼 보러 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동네도 그런 슈퍼 있었다고. 근데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여기라도 보고 싶었대요. 영자 씨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모시고 오시지.
그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걷기 힘드셔서요. 대신 제가 왔어요.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영자 씨는 가게를 돌아봤어요. 그럼 사진 많이 찍어가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요. 안부 전해드려요. 건강하시라고요. 그분은 고맙다고 했어요. 사진 한참 찍었죠. 간판도 가게 안둬요. 영자 씨랑도 찍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변함없어요. 여전히 7시에 문 열고요. 저녁 8시에 닫아요. 손님 하나하나 챙기고요. 이름 외우고요. 좋아하는 거 기억해요. 오늘 이 두부 좋아요. 어제 드신 거 괜찮았어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말들이요. 가게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 일이에요. 딸이 서울에서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엄마 나왔어요. 반가웠습니다. 같이 저녁 먹었어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좋아 보여.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영자네 슈퍼 다시 열었잖아. 그게 좋더라. 딸이 고개 갸웃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편의점도 있고요. 마트도 가까운데요. 딸은 몰라요. 영자네 슈퍼가 뭔지요.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8년이야, 38년. 매일 아침 거기가 영자 씨랑 얘기하고 그게 내 하루야. 편의점은 달라. 아무도 날 모르잖아. 영자 씨는 달라. 날 알고 챙기고 가족처럼 대하잖아. 딸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는 끄덕였지만요. 그렇구나. 엄마한텐 그렇게 중요한 곳이구나. 다행이다. 다시 열어서. 딸도 영자네 슈퍼 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죠. 같이 갔습니다. 영자 씨가 반겼어요. 어머, 따님이시네요. 오랜만이에요. 얼마나 컸어요? 딸도 놀랐어요. 저 기억하세요? 초등학생 때 이후인데. 영자 씨는 웃었어요. 어떻게 잊어? 매일 왔었잖아. 과자 사러, 아이스크림 사러. 이젠 다 컸네. 딸은 신기해했어요. 그렇게 오래전 일을요. 영자 씨가 기억한다는 게요. 가게 나오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말 이해했어. 저분은 정말 특별하셔. 손님 하나하나 기억하시잖아. 요즘 그런 곳 없어. 꼭 지켜야 해. 딸도 기부했대요. 크라우드 펀딩 할 때요. 10만 원 냈다고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내가 왜 말 안 했어? 딸이 웃었어요. 엄마한테 중요한 곳이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그 말에 또 눈물 났습니다. 지난주 일이에요. 경로당에서 모임이 있었죠. 영자네 슈퍼 1년 기념이요. 다시 연지 1년 됐거든요. 사실 정확히는 아직 아니에요. 석 달 남았죠. 하지만 미리 축하했어요. 모두 모여서요. 영자 씨도 왔고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요. 우린 영자 씨를 잃을 뻔했어요. 영자네 슈퍼도요. 근데 우리가 지켰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요. 이게 진짜 이웃이에요. 이게 진짜 동네예요. 박수가 터졌어요. 영자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붙잡아줬어요. 이 은혜 평생 못 잊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모두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그날 저녁 집에 오면서요. 생각했습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 내 사람들이 있구나. 영자 씨도
동네 분들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나를 챙기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엔 몰랐어요. 남편 있을 땐요. 아이들 있을 땐요.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웃도 가족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요. 인사 나누는 사람들이요. 서로 챙기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제 삶을 채웁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요. 어제 아침이었어요. 슈퍼 가는 길이었죠. 새로 이사 온 분을 봤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30쯤 돼 보였죠.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이 동네 처음이시죠? 그분이 놀라셨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 말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 영자 씨 말이잖아. 38년 전에 들은 말. 이제 제가 하고 있네요.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골목 끝에 슈퍼 있어요. 영자네 슈퍼라고요. 거기 가보세요. 주인 할머니 참 좋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요.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분이 고마워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같이 슈퍼에 갔습니다. 영자 씨한테 소개했어요. 영자 씨, 새로 오신 분이에요. 아기도 있으시고요. 잘 좀 챙겨줘요. 영자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구나. 이사 오느라 힘드셨죠? 아기 몇 개월이에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6개월이요. 밤에 잘 안 자서요.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예뻐요. 영자 씨는 고개 끄덕였어요. 그럼요, 예쁘죠. 힘들어도 보람 있을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분유도 있고요. 기저귀도 있어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분 표정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가게 나오면서요. 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동네가 참 좋네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래요. 서로 챙기는 동네예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다들 도와줄 거예요. 그분이 인사하고 갔어요. 저는 한참 그 뒷모습을 봤어요. 저분도 여기 정착하겠지. 영자네 슈퍼 단골 되겠지. 그렇게 또 가족이 되는 거지. 오늘 아침도 갔어요. 7시였죠. 영자 씨가 문 열고 있었어요. 언니, 또 제일 먼저네요. 매일 정확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습관이잖아. 38년 습관이. 이제 안 오면 이상해. 하루가 안 시작되는 것 같아. 영자 씨도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언니 안 보면 걱정돼요. 무슨 일 생긴 건가 싶고 매일 보니까 안심이에요. 우린 서로를 확인해요. 매일 아침요. 잘 지냈어요? 건강하시죠? 그 한마디로요. 서로가 괜찮다는 걸요. 오늘도 무사하다는 걸요.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사러 왔어요? 영자 씨가 물었어요. 우유요, 계란이요. 아, 김치도 떨어졌네. 말하면서 생각했어요. 사실 필요한 건 이게 아니야. 영자 씨를 보러 온 거야. 이 가게에 오러 온 거야. 혼자가 아니란 걸 확인하러. 우유를 샀습니다. 계란도 김치도요. 계산하면서 영자 씨가 말했어요. 언니, 오늘 저녁에요. 경로당 모임 있어요. 올 거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야지. 몇 시에 가요? 6시요. 같이 가요, 영자 씨. 좋아요, 그럼.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요. 하늘을 봤어요. 5월 하늘이 맑았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참 좋다.
이렇게 사는 게 매일 같은 일상. 영자네 슈퍼 가고, 우유 사고, 얘기 나누고, 경로당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게 제 삶이야. 그걸 지켜낸 거야.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갑니다. 7시면 영자네 슈퍼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더워도 추워도요. 가는 거예요. 거기가 제 아침이니까요. 영자 씨가 제 하루니까요. 가게 하나가 아닙니다. 제 삶의 일부예요. 혼자 사는 저한테요. 유일한 가족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요.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요. 안부 묻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잃어봐야 알았어요. 영자네 슈퍼 문 닫았을 때요. 세상이 무너졌거든요. 하루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갈 곳이 없었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가게 하나가요. 한 사람 삶 전체일 수 있다고요. 단골이 아니라 가족이라고요. 장사가 아니라 삶이라고요. 영자 씨도 그랬대요. 손님들 없이는요. 자기도 없대요. 38년 동안요. 손님들이 자기를 지탱했대요. 언니, 나는 운이 좋아. 영자 씨가 말했어요. 좋은 손님들 만나서, 아니, 좋은 가족들. 여러분이 없었으면요. 난 진작 포기했을 거야. 여러분이 날 살린 거야. 저도 말했습니다. 영자 씨가 날 살렸어요. 혼자 사는데요. 영자 씨 없으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매일 아침 영자 씨 보고요.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린 서로를 살렸어요. 38년 동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서로가 서 있는 한요. 함께 살아갈 거예요. 골목 끝 낡은 슈퍼에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인사로요. 매일매일요. 사람들은 말해요. 요즘 세상은 각박하대요. 이웃도 모르고 산대요. 혼자 사는 사람 많대요. 외로운 사람 많대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럴 뻔했죠. 남편 떠나고요. 아이들 멀리 가고요. 혼자 남았을 때요. 외로웠거든요. 근데 영자네 슈퍼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갈 곳이요. 만날 사람이요. 그게 절 지탱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젠 압니다. 가게 하나, 이웃 하나가요.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어요. 삶의 이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켰어요. 영자네 슈퍼를요. 동네 사람들이 힘 모아서요. 전국 사람들도 도와줘서요. 지켜낸 거예요. 그게 단순히 가게를 살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삶을 살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하루를 살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일상을 살린 거예요. 어제 저녁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죠. 내일 할 일을 생각했어요.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영자네 슈퍼 가야지. 우유랑 두부 사야 해. 영자 씨랑 얘기 나누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에 경로당 갈까? 저녁엔 텔레비전 보고 별것 없는 하루예요. 특별할 것도 없죠. 누가 보면 심심할 거예요. 재미없어 보일 거고요. 근데 저한텐 소중해요. 이 평범한 일상이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요. 특히 영자네 슈퍼 가는 게요.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영자 씨 보면 안심되니까요. 오늘도 괜찮아. 영자 씨도 잘 계시고, 나도 잘 있고, 우린 오늘도 무사해.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혼자 사는 사람은 알아요. 눈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가야지. 영자네 슈퍼, 내 아침, 내 하루, 내 삶.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하게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68살 할머니예요. 별것 아닌 일상이죠. 가게 하나 없어질 뻔한 거요. 다시 살아난 거요. 그뿐이에요. 근데 저한텐 전부였어요. 세상이 무너질 뻔했거든요. 다시 살아났거든요. 여러분이 살려줘서요. 동네 사람들이요. 모르는 분들까지요. 힘을 모아서요. 영자네 슈퍼를 지켰어요. 저를 지켜준 거예요. 제 하루를 지켜준 거예요.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로는 부족해요. 그냥 매일 갈 거예요. 영자네 슈퍼예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요. 영자 씨가 계실 때까지요.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혼자 사는 이웃 있나요? 매일 가는 단골집 있나요? 그분들한테 말 한마디 건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누군가에겐 그게 전부니까요.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삶의 이유니까요. 작은 것들이요. 세상을 지탱합니다. 영자네 슈퍼처럼요. 이웃의 인사 한마디처럼요.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요. 오늘도 7시가 됐어요. 나갈 시간이네요. 영자네 슈퍼로요. 영자 씨가 기다리실 거예요. 언니, 오늘은 뭐 사러 왔어요? 그 말을 들으러요. 저도 물을 거예요. 영자 씨,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돼요. 오늘도요. 내일도요. 모레도요. 평생요. 영자 씨가 계신 한요. 제 아침도 계속될 거예요. 골목 끝 낡은 슈퍼에서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로요. 그게 제 삶이에요. 그게 제 전부예요. 그걸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